또 시작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영상을 하나 좀 보여줄게요. 이 영상은 내가 인터넷에서 이제 많이 뒤져봤어요. 그 카일라스산을 내가 직접 가본 적이 없잖아. 가서 직접 찍은 사진도 없고 사람들이 가서 찍은 사진들, 영상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 인공적으로 만든 산일 가능성에 대해서. 어, 그 거대한 산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것처럼 바벨탑이 남아 있다고 하면 남은 부분이 산의 모양일 거고 보통 산으로 보일 가능성이 많고 그 산을 만들어지는 그 돌로 된 산이죠. 돌로 된 산일 가능성이 많고 그것이 일반적인 돌들과 좀 다른 느낌의 돌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 돌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영상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이너코라라고 하는 카일라스를 직접 들어가서 카일라스 주변을 도는 게 아니라 카일라스 안으로 들어가서 카일라스 벽돌을 그 산을 손으로 만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그 티베트 불탑들이 있어요. 티베트 불탑들에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영상들이 좀 있는데 이게 아우터 코라가 아니라 카일라스 이너 코라 하는 영상을 한번 보면 카일라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찾아가지고 한번 좀 보여줄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특히 인도 힌두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인도와 뭐 티벳인데 이 사람들 이제 인도 이 벽돌 한번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보면 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아직 얼어 있는데 얼어 있는 얼음 옆으로 보면 이런 틈새가 보여요. 이 틈새라고 하죠. 이 산과 산 옆에 있는 땅들의 사이가 이렇게 깊이 크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꼭 이 산을 땅이 먹은 것처럼 보여요. 이 돌을 땅이 먹었다는 표현, 이렇게 함입되어 있는,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의 어떤 모양이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카이라스 산 주변 전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로 돼 있는 어떤 큰 덩어리가 땅 속으로 이렇게 묻혀가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의 예, 그런 그림이죠.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깊어 보여요. 끝이 알 수 없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직접 이제 땅을 파봐야 알겠지. 옆에 다 땅을 파고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그런 걸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틈새가 있는 것들이 좀 보여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가장 가까이서 찍은 전체로 보면 사진이 이렇게 층을 형성하고 있어요. 돌들이.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쌓고 나서 그 위에 다른 돌을 쌓은 것처럼. 그죠? 이게 비교적 평평하게 주변에 있는 다른 산들하고는 좀 다른 모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여기를 연구했던 러시아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구조들을, 특별한 구조들을 인공적인 거로 본 거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주변 산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아마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층이죠. 여기를 쌓고, 그 다음 여기 쌓고, 그 다음 쌓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싼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인공적으로. 그리고 이게 다 돌들이 어, 인공 시멘트일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회반죽과 벽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회반죽들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마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산들하고는 좀 달라 보이는 거죠, 되게. 일반적인 산들하고는.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이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큰 산을 흙이 덮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예. 가까이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이게 이 영상을 구하기 힘들었어요, 사실은. 내가 영상 많이 뒤져봤는데
요거 하나가 제일 가깝게 찍혀진 사진이더라고요. 아까 그리고 산과 산 사이에 틈새가 찍힌 영상은 이거밖에 없었어. 그래서 내가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사진을 다시 묶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영상은 내가 만든 영상인데, 음, 그래서 이 카일라스라고 6,714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은 뭐 한 1,000m가 안 될 것 같아요. 1,000m쯤 될까? 정확하게 높이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큰 덩어리 하나가 다 돌로 돼 있다는 거죠. 예. 주변의 산들과는 좀 다르게. 그리고 요 밑으로 아마 빙산의 일각처럼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아까 야살의 책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3분의 1 정도가 또 이렇게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이게. 파보면 나오겠죠. 파보면 나올 텐데, 그걸 팔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 주변을 도는데 3일 정도 걸린다고 돼 있고, 아마 야살의 책에서 기록한 그 내용이 남겨진 끝 꼭대기 부분, 3분의 1 부분을 도는데 3일 걸린다고 했던 표현이 이 코라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산이 야살의 측에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 나와 있는 산이 이게 카일라스가 유일한 것 같아. 다른 곳엔 이런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너코라가 여기를 도는 거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그리고 바깥에 보면 이제 좀 더 미네사르바 호수를 도는 코라도 있기는 한데 일단 우리가 집중하는 건 이제 카일라스니까 예, 이 산을 좀 기억을 하다 보면 요 내용이 야살의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아주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사하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산으로 자연적인 산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기록과 일치하는 게 많아서. 그래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는데, 어, 이쪽 그 러시아 과학자 에른스트 몰다세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팀을 끌고 가서 이 산을 몇 달 동안 지내면서 연구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펴낸 책이 있어요. 신들의 도시를 찾아서라는 이 책을 펴냈는데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이 지역 전체가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공적이었던 거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내린 결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무 이렇게 기존의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한테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거대한 도시가 그 아주 높은 곳에 사람들이 살기 힘든 그 산소도 희박한 지역에 이게 있을 거라는 상상을 사람들은 못 하거든요. 근데 이분만큼 이 몰다세프만큼 이 지역에 대해 연구를 오래 한 사람 또 자세하게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뢰를 이렇게 덮은 것 같아요. 물론 중국 과학자들이 반박을 하면서 여기는 자연적인 거라고 말은 했는데 그러면서 더 연구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몰다시프 박사가 20년 전에 2000년 정도에 이걸 발표를 하고 나서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이제 이야기를 발표하고 나서 그 뒤로 추가적으로 연구한 사람이나 네, 논문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펴낸 책이 이제 거의 유일한 어떤 증거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펴낸 어떤 이 책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카일라스가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공적인 피라미드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공 피라미드라는 얘기는 이게 바벨탑일 가능성인 거죠. 왜냐하면 보통의 피라미드보다 훨씬 크게 그 전에 만들어졌던 게 이제 바벨탑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바벨탑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카일라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수많은 인공적인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아마 예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벨 타워, 이게 바벨 성이죠. 도시 안에 타워가 있었는데 이 도시 중심의 타워, 이게 성경의 표현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벨탑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벨레게테 대륙 이동에 의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고 이전에 이 티베트 고원이 해안가에 있는 살기 좋은 도시였었고 이것이 대륙끼리 충돌하면서 그때 만들어졌던 어떤 이 해안가의 탑이 땅에 묻혀서 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야살의 척과 비슷한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카일라스가 거의 유일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보면 카일라스가 바벨탑일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어떤 의심이 된다는 얘기죠.
확증은 못하지만 그걸 이렇게 확실히 카일라스가 바벨탑이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황상 그 노아의 땅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from the east라는 그런 단어와 그리고 사람들이 야사레책에 기록되어 있는 뭐 걸어서 이틀 거리나 여러 그 표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카일라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샴발라의 전설이나 그리고 마고대생이라고 하는 이 부도지에 나와 있는 전설과도 상당히 일치하는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형 중에서 바벨탑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카일라시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거든요. 지금은 또 구글 위성이나 이런 걸로 하늘에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발견 안 된 지역이 거의 없거든요. 옛날에는 가기 힘들어서 실제 사람들이 보기 어려웠던 지역들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그런 지역이 거의 없어요. 보통 사람들도 구글 위성에 이제 뭐 돈을 회비를 내고 나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일반 그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 말고 그런 것들 이렇게 보다 보면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서 어, 예전에 이렇게 예를 들면 아마존에 묻혀 있었던 고대 문명의 흔적들을 그런 사람들이 찾기도 했어요. 위성을 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것이 훨씬 더 디테일해졌기 때문에 숨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에,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탑이 실제라면 실제로 맞다면 거기에 가장 근접한 것이 카일라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뭐냐 이라크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에른스트 몰다세프 박사의 주장은 이 책에서 In Search of the City of God이라고 해서 카일라스 산이 단순히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이 아니라 고대 문명이 만든 인공 구조물, 즉 피라미드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이 사람이 대놓고 바벨탑이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고대 문명이 만든 인공 구조물, 즉 피라미드라고 하면 그게 바벨탑이죠. 여러 문헌을 보면. 그래서 그 근거로 얘기했던 게 이제 구두적인 유사성. 피라미드와 비슷하다. 뭐 물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뭐 비와 바람과 뭐 여러 가지 거에 의해서 깎였을 수는 있죠. 그래서 피라미드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또 오랫동안 이제 지질학적인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와 유사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산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지질학적인 특성,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층과 암석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주변 지형의 것들과는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해서 다른 패턴을 보인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쌓아 올린 흔적이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층별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한 층을 쌓고 그 위에 다른 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다른 주변의 퇴적으로 만들어진 산들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모양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인공 구조물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유사한 구조의 존재, 그 이집트와 비교해봐서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멕시코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와 그리고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요 안에서 이제 음성 및 소리 현상을 보니까 이게 안이 좀 뭐 비어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꽉 차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니라 뭔가 특이한 음성이 있었다는 거죠. 특이한 소리가 있었다. 예, 산 내부에서 존재하는 어떤 다른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건물 안에 어떤 공명 같은 거나. 예. 그리고 또 철학적으로 이게 이제 구조 자체가 뭐 33개의 층이 있다든지 이런 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구조를 특별한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철학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그런 구조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지할 만한 게 그렇다면 이렇게 큰 돌들이 과연 인공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또는 야사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회반죽이나 벽돌로 만들어서 됐을 것인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벽돌하고 다른 어떤 벽돌, 아주 큰 벽돌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다른 구조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이제 삭사이 사우만이라고 페루의 쿠스코 근처에 위치한 거대한 잉카 문명의 요새인데 여기 만들어진 게 이게 진짜 자연의 돌일 것인가? 아니면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벽돌일 것인가? 자연적인 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인공적인 벽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딱딱 맞춘 거, 예. 돌들을 깎아가지고 여기는 사실은 이 잉카 문명이나 이쪽 그 남미의 문명이 어, 유럽의 스페인 군대에게 그렇게 쉽게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에게는 철기 문명이 없었거든요. 도구가 없었어요.
이렇게 깎을 만한 도구들이 없었다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다이아몬드, 인공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돌들을 깎잖아요. 세밀하게 깎아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이 시대의 문명에 돌들을 깎을 만한 어떤 다른 도구가 발견된 적이 없어. 여기가. 근데 이렇게 정교하게 아주 세밀하게 돌들을 깎아서 깎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이렇게 딱딱 맞췄단 말이에요. 구조가. 어떤 지진이나 이런 거에도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딱딱 맞췄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냐는 거죠. 이것이 아마도 어떤 틀에 이것을 벽돌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 사람 이 아이긴 한데 상당히 크잖아요. 이 돌들이. 예. 이렇게 딱딱 맞춘 것들이 아마도 인공 벽돌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와 유사하게 이제 또 남미에 이렇게 이런 돌들이 있어요. 울란 타이탄보나 이런 쪽에도 보면은 이게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진 그리고 이렇게 돌기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것들을 정말 이렇게 자연석을 깎아가지고 했을 것인가 이게 그렇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떤 틀에 돌을 시멘트처럼 이런 우리가 지금 시멘트로 건축을 하는 것처럼 이런 인공 시멘트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지금도 계속 누구나 이제 뭐 누구라도 다 인정할 정도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의심을 가지고 이런 돌들을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시대에 거성 문명이 있었을 이 시대에 벽돌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없어진. 그 예를 들면 뭐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로마가 만들어낸 많은 도로에 사용된 또는 로마가 만들어낸 수도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만들어진 시멘트들이 있어요. 그 시멘트들을 지금도 못 만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슷하게. 그 2000년 넘게 지속된 그 시멘트, 지금은 우리가 시멘트로 뭔가를 만들면은 한 50년 가나? 그잖아요. 우리가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그 건물을 지을 때 50년 지나면 다시 짓고 조금 잘 지으면 한 몇백 년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렇게 2000년 넘게 오래 남아있을 정도의 그 시멘트를 지금 못 만들거든요. 근데 로마는 그걸 만들었었어요. 2000년 전에. 그 전에 오히려 로마보다 더 멀리 있었던 4000년 전에 더 발달된 기술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창조과학적으로 보면은. 예.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래서 이 남미에 있었던 이 돌들이 남미에 지어졌던 많은 이런 유적들이 이것도 인공 콘크리트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보고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은 가설이지만 그리고 이런 화학적인 것들이 성분들이 자연적이 아닌 인공적인 돌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연 돌들과 좀 다른 화학 성분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그 미세 구조를 분석해도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돌들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보면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이집트 이제 피라미드 내부 쪽에 보면 이런 돌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벽돌로 정교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깎은 것인가 아니면은 시멘트로 만든 것인가 이 돌들을 지금 우리가 벽돌 만드는 것처럼 이제 그것에 대한 연구가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집트도 이와 비슷하게 이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도 이렇게 이것을 돌을 깎아가지고 했을 것인가 깎는 도구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지금 그래서 이거 아마 인공 벽돌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거죠. 조지프 다비드 비치의 연구에도 보면 예, 또 기하학적 합성화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인공적인 피라미드의 돌이 인공적인 돌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죠. 뭐 피에르 크롬 등의 연구에서도 보면 그렇고 이제 물론 이것도 모든 학자들에서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 가지 논란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현존하지 않은 어떤 기술들로 어떤 방법들로 이렇게 거대한 돌들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카일라스 산이 어, 너무 돌이 거대하고 크고 과연 저렇게 큰 돌들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인가 굉장히 의문스럽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은 이 카일라스 산의 어떤 돌들의 그 구성 성분들을 보면 주로 편마암이나 규암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뭔가에서 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산이 아주 크잖아요. 예. 근데
인공 구조물일 거라고, 이게 카일라스가 인공 구조물일 거라고 그런 가설을 제시한, 아직은 가설이죠. 이게 이론이나 어떤 팩트가 된 건 아니고 가설인데, 이런 것들도 보면 미세 구조를 분석해서 보면, 그리고 화학적 성분이나 어, 그리고 고대 이런 건축 기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다면 이게 인공 구조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화학 성분이나 미세 구조를 내가 잘은 몰라요. 근데 이걸 이제 논문으로 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게 인공 구조물일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했거든요. 또 이걸 반박하는 사람도 또 이걸 가지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논쟁이 여지가 있고 이걸 인공 구조물이라고 보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자연이라고 보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건 사실이죠. 예. 근데 언젠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가 돼서 만약에 이게 인공 구조물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밝혀진다고 하면 이게 바벨탑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가장.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바벨탑일 가능성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상징으로 해서 수많은 어떤 종교,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간 어떤 거기서 만들어진 종교와 신화들로 지금 이렇게 수많은 곳에서 오벨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카일라스를 상징하는 어떤 과거의 바벨탑을 상징하는 것과 연결돼 있다는 거죠, 많이. 예. 그리고 이제 이 호수를 보면 마나서르바 호수가 하나는 담수고 하나는 해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짜고 하나는 민물이거든요. 이게 경계가 나눠졌다는 것도 여기가 해안가였다는 것이죠. 증명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해안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되죠. 예. 하나는 빙하가 내려와서 하나는 바닷물이 그대로 있어서 짜고 하나는 민물이고 이렇게 이게 아마 그 경계선상에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나사르바 호수는 민물이고 라카스타르 호수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예. 물의 성분과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여기가 옛날에 바닷가였다, 해안가였다 이런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대륙 이동을 통해서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해안가에 이 바벨성 평지에 그 바벨성과 바벨탑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대륙 이동에 의해서 지금은 무너졌지만 여기가 과거의 대륙 이동 전에는 어, 신할 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성경에 표현한 대로 그런 가능성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은 바벨탑을 이해하는 데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벨탑을 이해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는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카일라스 산이 바벨탑이라고 하기엔 너무 커서 그걸 과연 사람들이 그 큰 높이의 것을 지을 수 있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심이죠.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과학 기술이 특히 돌을 다스리는 기술이 과거에 지금보다 발전했었을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 못하는 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카일라스가 남은 부분이 이제 산처럼 보여서 바벨탑에 산처럼 보여서 카일라스 산으로 됐을 거라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확정하기는 어렵지만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성경이나 야살의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비교를 하면은 이 말이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런 가설을 가지고 앞으로의 이제 이야기들을 전개를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있었다, 진짜로. 그리고 아주 거대한 규모로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건 대륙 이동 전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벨렉의 대륙 이동에 의해서 탑이 무너졌고, 그게 지금 아마도 그 잔재가 카이라스 같은 산으로 남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문명. 첫 번째는 gö베클리 테페, 두 번째는 바벨탑 문명,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명이 요하 문명이 아닐까 생각을 하죠. 현재 밝혀진 신석기 문명으로 보면. 그래서 성경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바벨탑 문명이지만 바벨탑 문명은 문헌에는 나와 있지만 실제 발견된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까 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카일라스를 바벨탑으로 본다고 하면 아주 거대한 고고학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기록된 것이 확실히 맞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보는 이
홍사 문명도 성경의 기록은 안 돼 있어요. göbekl리 대표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실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문명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문헌에는 있고 그래서 이게 인류 역사의 문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큰 한 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 이제 발해 문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홍산 문화라고 하는 이 문명을 통해서 지금의 중국 문명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고대 문명, 특히 신석기 고대 문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문헌들은 각각 다른 이름으로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돼 있지만 그 얘기들을 분석을 해서 보다 보면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세 번째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이야기는 언어 자체가 단어 자체가 성경적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럽 중심의 그런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자로 쓰여져 있고 한국에서 썼던 주로 이제 그런 어떤 한국의 고대 한자들 그런 한국의 고대 문명과 연관된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상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한 부류가 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 중 누군가가 노아의 땅을 떠나서 또 벨레게 이후에 또 벨레게 이전에 벨레게 때 이전에 바벨탑 문명이 생겼을 때 또 göbekl리 테페 문명이 생겼을 때쯤 이 다른 방향 동쪽으로 이동해서 이 문명도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문명의 전승, 그 문명의 기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신화나 전설 형태로 뒤에 전달이 됐어요. 그게 이제 부도지라고 하는 책에 쓰여 있는 게 있고 환단곡이라고 하는 책에 쓰여져 있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것들이 현재 학계에서는 역사적인 공인된 어떤 그 역사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뒤에 이제 위작이나 다른 사람이 후대에 썼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그 시대의 고대의 어떤 신석기 고대 문명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고고학적인 발견과 연결돼서 그 의미가 조금 더 점점 더 많아지곤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발견된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다른 문헌에는 안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내가 참고 자료로 환단고기에 있는 내용을 좀 가져왔어요. 환단고기라고 하는 책에 노아 용수 사건이나 벨레게 때 대륙 이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와 유사한 어떤 내용들이 힌트들은 있어요. 힌트들. 예. 마고 대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힌트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지금 이제 뭐 다 이 강의에서 설명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나중에 책으로 하나하나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체가 또 상당히 긴 이야기야. 성경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을 한국 사람들이 볼 거라 생각을 해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그래도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써놨어요. 요 지역에서 발견된 문명. 이게 이제 특히 몽골하고도 관련이 많잖아요. 몽골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몽골이 뭐 흉노족으로 뒤에 가고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몽골이 한국을 일으켰던 민족과 같은 고구려 또는 이렇게 부여와 연결되는 민족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에는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봐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알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거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도 꽤 긴 시간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나중에 책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서 강의를 하든지. 예.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발견된 신석기 문명을 우리가 홍산 문명이라고 해요. 문헌의 이야기 말고 고고학적인 발견인데 여기 보면 이게 우화량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내몽고 지역이거든요. 오르몽골 지역에. 내몽고 지역에서 이렇게 발견된 것들이 이렇게 유적 1지점, 유적 2지점, 유적 3지점 여기서 좀 발견된 이렇게 여신상이 있어요. 여신상. 우리가 göbekl리 테페에서도 여신이 발견됐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그 뚱뚱한 여자신이 있었잖아요. 그 여신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게 대한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여자라고 하면 하와인데 예, 하와를 여신의 형태로 섬겼을까? 아니면 이제 우리가 릴리트 가설을 만들었는데 그 릴리트라고 하는 그 악의 세력을 대변하는 뱀의 후손을 대변하는 뱀을 대변하는 어떤 그쪽 세력의 어떤 여자를 신으로 만든 것일까? 이제 어쨌든 여신이 이때도 숭배가 되었다고 생각될 어떤 흔적들이 있거든요. göbekl리 테페처럼. 그래서 göbekl리 테페와
똑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예. 이렇게 돌로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있었다는 거고, 지금은 무너져서 이렇게 돌들만 보이지만 돌로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있었어요. göbekli 대표처럼. 그리고 그게 성전, 게 신전이었다는 거죠. 신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 돌들로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이렇게 신 형상을 하고 있는 여신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 여기에 이제 발견된 것들이 또 이런 옥으로 만들어진 도구들이 있어요. 그 옥기라고 하죠. 이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공들여 깎아야 되는 어떤 나름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발견된 옥기의 어떤 것들도 종교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göbekli tepe와 비슷하게 종교적인 신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패턴이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göbekli tepe를 설명하면서 göbekli tepe의 유적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더 지지한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전 중심의 하늘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중심의 또 종교 중심적인 사회였다는 거죠. 이때도. 그래서 그것도 보면 창조론적인 세계관과 일치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벨레게 때 이 대륙이동이 그래서 우리가 이 고대 문명을 이해하는 중심에 있어요. 예. 이 첫 번째 문명과 첫 번째 우리가 göbekli tepe, 두 번째 바벨탑을 얘기했고 세 번째 요한 문명을 얘기를 했는데 이 셋 다 결국은 벨레게 때 대륙이동에 의해서 이제 다른 어떤 변곡점이 되는 거거든요. 무너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체적인 이제 문명들을 형성을 하죠. 그 벨레게 때 대륙 이동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증거들이 있죠. 해안선이 일치하고 산맥의 연속성이나 빙하의 흔적들이나 화석의 분포 이런 것들을 봐서 대륙 이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그리고 대륙 이동 이후에 빙하기가 시작되고 빙하기에 이어서 해빙기가 와서 지금의 문명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이제 그 청동기 문명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대륙 이동 이후로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시 정돈된 새로운 문명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문명은 이때부터 기록이 돼 있죠. 과거의 신석기 문명은 역사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요한 문명도 그렇고 göbekli tepe도 그렇고 바벨탑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게 고고학적 발견은 안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의 문명들, 그 역사적인 어떤 벨레게 때 대륙 이동을 겪고 난 다음에 형성된 문명들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흩어져서 문명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청동기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가장 성경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다 이 중동 중심으로 퍼져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죠. 해석을 그렇게 했죠. 성경에 써 있는 해석들을 물론 욕단의 자손들이 동쪽으로 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서구 문명 중심의 유럽 문명 중심의 성경 신학자들은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 70명 모두가 다 여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욕단의 자손들도 이쪽 예멘 쪽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보면 아라비아 여기 욕단이라고 써 있어요. 예, 욕단도 이 지금 현재 예멘 근처의 산악지대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설이죠. 예, 일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욕단의 자손들이 지금의 이제 파미르고원 쪽이나 시베리아 쪽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써 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정통 신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유럽 중심의 고대 근동 중심의 인류 문명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발생한 문명들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 한계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앞에 문명, 고대 신석기 문명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신석기 문명이 벨레게 때 이후에 청동기 문명으로 이제 진화되면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다 보면 얘기가 조금 더 풍성해질 수가 있어서 새로운 이론들을 좀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 문명, 여기 이제 황하 문명, 중국 문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황하와 장강에 이제 만들어진 이 문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원류가 어디에서 왔냐? 이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여기 göbekli tepe 신석기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인도 문명은
여기 바벨탑 문명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바벨탑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중동 문명은 여기 요하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부류가 서로 각기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신석기 문명의 뿌리는 결국은 노아 문명이거든요. 이 타클라마칸 사막이 타림 분지 쪽에서 시작했다고 예상되는 생각되는 그 노아 문명이 신석기 문명으로 퍼져나갔고, 그 신석기 문명이 göbekl리 벨레게 때 대륙 이동을 겪으면서 청동기 문명으로 각각에 또 퍼져나간 거죠. 그렇게 문명을 좀 이해하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명의 발달들은 이제 벨레게 때 대륙 이동에 의해서 산이 많이 형성이 되고, 그 산이 많이 형성이 되면 또 강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때 강을 따라서 문명이 발달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큰 티베트 분지가 가장 크게 부딪혔었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어떤 분지 산악지대가 큰 강의 원류들이 되고, 여기서 만들어진 강으로 많은 문명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카일라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카일라스가 큰 세계 강의 원류가 된다고 그랬죠. 이쪽 파키스탄으로 가는 인더스 강하고 겐지스 강, 그리고 방글라데시로 가는 이 강의 원류가 이제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쪽 그 동남아, 지금 인도 차이나 반도로 가는 강이 있죠. 여기 메콩강이라고 있죠. 메콩강. 메콩강이라고 하는 이 강의 뿌리도 티베트에서 나오죠. 그리고 장강, 양쯔강이라고 하는 이 강과,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옐로우, 황하라고 하는 이 강도 여기 티베트에서 나와요. 이 티벳이 세계의 어떤 문명을 이루는, 대부분의 문명을 이루는 강을 만드는 어떤 원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 강을 따라서 문명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벨탑이 무너졌을 때 벨레게 때 만들어진 그 지역이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이동을 해서 이 강 지역으로 가서 만들어졌던 그 문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그 문명이에요. 그 문명들. 그 중에 이제 바벨탑 첫 번째로 바벨탑 문명,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했었죠. göbekl리 테페 바벨탑 요하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벨탑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문명들, 그들이 바벨탑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들 세 개 그룹이 있었잖아요. 한 개 그룹은 죽었다고 돼 있고, 한 개 그룹은 흩어졌다고 돼 있고, 나머지 한 개 그룹은 원숭이와 코끼리쯤 됐다고 돼 있어요. 흩어진 그룹들은 아마도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메소포타미아로 갔을 거고, 그리고 코끼리와 원숭이처럼 됐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주로 인더스 쪽으로 갔을 거라 예상을 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예. 이건 이제 내가 만든 가설이니까 이걸 뭐 역사학계가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야살의 책과 성경과 어떤 이 문명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건데, 그래서 이들이 간 바벨탑 문명 중에서 이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크게 그 중에 한 그룹은 인도, 한 그룹은 메소포타미아인데, 그 중에 이제 인더스 문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죠. 예. 이들이 이제 지금의 이 파미르고원 쪽 밑으로 해서 이제 강이 간 인더스 강, 이 인더스 강 중심으로 파키스탄인데, 이쪽으로 가서 만들어진 문명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또 인도 아래쪽으로도 내려갔는데, 여기도 좀 많은 섞여요. 다시 나중에 그 인도 유럽 민족들, 아리안족들이 이동하면서 지금의 인더스 문명이 또 만들어지는 것들이 후기 인더스 문명이죠. 연결이 되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